인간이 살아가며 가장 견디기 어려운 존재는 종종 외부 세계가 아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떠나고 환경은 바뀌지만 그 모든 바깥의 소음보다 더 집요하게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마음속에는 때로 이유 없는 무거움이 자리 잡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깊은 피로가 밀려오고 주변은 조용하지만 오히려 마음의 소음이 더 크게 울려온다. 이 소음은 특정한 사건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 제대로 바라보지 않은 욕망, 말하지 못한 두려움, 이루어지지 않은 기대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내면의 찬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음을 견디기 어려워 외부로 도망친다. 새로운 계획, 새로운 자극, 새로운 목표, 혹은 단순한 분주함 속으로 마음을 숨기려 한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마음은 결국 그 자리에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가 외면한 감정은 더 짙고 더 무거운 그림자가 되어 돌아온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세계에서 찾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고통의 근원을, 내면의 갈등,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불화에서 보았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해질 수 없고, 스스로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위로도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나 놀랍게도 마음이 스스로를 견디기 시작하는 순간 고통의 질감은 달라진다. 내면의 소음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소음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중심이 생긴다. 스스로를 견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억누르거나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이며 마음의 깊은 영역까지 인정하고 끌어안겠다는 의지이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길고 느리지만 결국 그곳에서 가장 깊은 평온이 생겨난다. 이제 당신과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도망치지 않고 마음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스스로를 견디는 기술을 찾아가는 길. 그 길의 첫 장은 내면의 소음이 처음 울려오는 순간을 마주하는 일이다. 마음의 소음은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된다. 처음에는 미세한 찌릿함처럼 스치고 지나갈 뿐이라 사람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저 피곤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잠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스스로를 달래고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한다. 그러나 그 소음은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크기를 키운다. 어느 순간부터는 외부의 소리가 사라진 고요 속에서도 마음속에서 멈추지 않는 울림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 울림은 정확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불안도 아니지만 이 세 가지가 모두 섞인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무게를 띈다. 나는 그 소음을 처음 들었던 날을 기억한다.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천천히 방 안을 채우던 시간, 나는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저 조용한 저녁이었다. 아무 사건도 없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아무도 나를 흔들지 않았다. 그런데도 마음속에서 어딘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거품이 올라오는 것처럼 몽글몽글한 무엇이 들썩이며 가슴의 아래쪽을 밀어 올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놀랐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나는 내가 느끼는 고요가 진짜 고요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고요는 단지 바깥이 조용해서 생긴 겉고요였을 뿐, 내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파동들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집중해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소음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여기에 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감정의 잔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오래도록 외면한 마음의 무게이자 제대로 바라본 적 없는 내면의 혼란이었고, 말하지 않고 덮어둔 감정들이 서서히 모여 만들어낸 울음 같은 것이었다. 그 울음은 크게 울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소음을 불행의 시작으로 여기고 두려워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 소음은 고통이 아니라 신호였다. 마음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 너무 오랫동안 무거운 것을 쥐고 있었다는 신호. 내면의 욕망과 두려움이 충돌하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소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고
나를 바꾸고 싶어 하며 새로운 길을 찾으려 한다는 증거였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자 그 소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은 나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했던 감정들을 한 겹씩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다. 내면의 소음이 커지는 이유는 단순했다. 우리가 평소에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묵음처럼 쌓여있기 때문이다. 억눌렀던 슬픔, 외면한 불안, 애써 무시한 자책, 설명할 수 없는 피로, 사라지지 않는 자기 혐오의 잔조각들.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깊은 곳에서 더 오래 남아 소리 없는 진동처럼 계속 흔들린다.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나에게 너무 많은 말들을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들려오는 것이 바로 마음의 소음이었다. 나는 소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감정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소음이 결코 나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음은 마음이 보내는 여기 좀 봐줘라는 신호였다. 고통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의 표현이었고 내가 나를 바라보기를 바라는 마음의 요청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의지의 충돌이라고 보았다. 그 의지의 충돌은 바깥이 아니라 내면에서 벌어진다. 마음의 소음은 바로 그 충돌의 흔적이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이제 너를 보고 있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 건네는 순간 소음은 여전히 울렸지만 그 울림이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하고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사람은 마음의 소음을 없애려고 한다. 하지만 소음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 아니었다. 핵심은 소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자신이 숨을 쉴 공간을 얻게 된다. 숨을 쉬기 시작한 마음은 비로소 변화할 수 있었다. 나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마음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너를 피하지 않겠다. 그 말은 결심이 아니라 처음으로 마음을 바라보려는 아주 작은 인간적 용기였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는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 마음의 소리가 왜 그토록 무거운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 소리는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소음, 둘러싼 세계가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의지의 충돌이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는 스스로를 괴롭힌다고 말했다. 인간의 고통은 대개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서로 싸우는 의지들이 만들어낸 혼란이라는 것이다. 내 마음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욕망들, 기대와 현실, 두려움과 자존심,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오래된 규칙들, 그 모두가 서로를 밀어내며 끊임없는 장력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장력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내면의 소음이다. 나는 어느 날 새벽 깊은 정적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괴롭혀왔는지를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가장 강한 힘은 외부의 비판이 아니라 내면의 자기 비판이다. 자기 비판은 언제나 예리했다. 조금만 느려져도,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어긋나도 마음은 바로 스스로를 찌르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밖에 못했는가? 너는 늘 이렇다. 다른 사람이라면 더 잘했을 것이다. 이 말들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이 스스로에게 던진 칼날이었지만 나는 오랫동안 그것을 현실의 목소리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그 칼날은 현실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과도한 기준의 잔재였다. 그 기준은 나를 성장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존재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마음의 소음을 통해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기대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지만 동시에 마음을 무겁게 하는 족쇄이기도 하다. 기대가 클수록 그 기대와 멀어지는 순간의 고통은 더 깊어진다. 기대는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실상은 마음을 압박하는 구조를 만든다. 나는 너무 많은 기준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 정도는 해야 한다. 이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 이 기준들이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하나의 장벽을 만들어 스스로를 끊임없이 평가하게 했다. 기대는 마음을 흔들리는 얇은 줄 위에 세워두고 조금만 움직여도 떨어질 듯한 불안을 만들어냈다. 이 불안이 바로 마음의 소음을 키우는 주범이었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무게를 가진 감정 중 하나다. 두려움은 잃을까봐, 실패할까봐, 실망할까봐, 내가 무너질까봐 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나는 그 두려움을 인정하기 싫어 늘 바쁘게 움직이며 그 감정을 덮어두고 살았다. 하지만 감정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자리에서 더 크게 울리는 소음으로 변해 있었다. 두려움은 마음이 자신의 그림자를 과장해보게 만든다. 조금의 실수도 큰 재앙처럼 느껴지고 조금의 흔들림도 삶 전체가 뒤흔들린 듯 보이게 한다. 내가 느꼈던 마음의 소음은 대부분 이 두려움에 변형된 울림이었다. 사람은 통제하려 할 때 가장 많이 괴로워한다. 삶을 예상 가능하게 만들고 정해진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모든 감정을 일정한 틀 안에 넣으려 한다. 그러나 마음은 본래 흐르는 성질을 지녔다.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하면 의지와 의지가 충돌한다. 이 충돌은 마음 깊은 곳에서 강한 압박을 만들어내고 그 압박이 바로 내면의 소음으로 나타난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과하게 통제하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의지는 늘 나 자신과 싸우고 있었고 이 싸움의 반복이 바로 마음의 고통을 키우는 구조였다.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하면 의지는 결코 완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 충돌은 평생 지속된다. 그 충돌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은 스스로를 괴롭힌다는 것이다. 나는 한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다. 감정을 억누른다는 것은 그 감정의 흐름을 막아 내면에 고여있게 만드는 일이다. 고여있는 감정은 처음에는 잠잠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강한 파동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사람은 그 파동을 보며 왜 갑자기 이렇게 힘들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것은 없었다. 그 파동은 이미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내 감정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감정은 견뎌야 하는 짐이 아니라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마음을 괴롭히는 근원들을 이해하기 시작하자 나는 비로소 소음의 정체를 읽을 수 있었다. 이 소음은 나를 억압하려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제 조금 멈추라고 보내는 신호였다. 나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제 너를 이해하려 한다. 그 말은 작은 문을 열어젖히는 힘을 가졌다. 마음은 이해받기를 원했고 이해받는 순간 그 소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소음은 그대로인데 그 소음을 바라보는 나는 이미 달라지고 있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한다. 몸은 뜨거운 것을 피하고 마음은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며 의식은 고통의 원인을 바깥으로 돌리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과 속도로 도망치고 관계와 자극으로 숨고 새로운 목표로 마음을 채우며 불편함을 잊으려 한다. 하지만 마음이 스스로를 견디는 법을 배우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이 간단해 보이는 행동은 사실 마음에게는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 왜냐하면 불편함을 마주하는 순간 마음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다른 길로 도망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 그 도망침이 더 큰 고통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망칠수록 마음의 소음은 더 깊어지고 피하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 어두운 방향으로 자라났다. 도망은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형체 없는 그림자로 키워버렸다. 그 사실을 이해한 날부터 나는 마음과 함께 머무는 연습을 시작했다. 내면의 소음이 크게 울리던 날 나는 처음으로 그 소음을 조용히 듣기로 했다. 책을 펼치지도 않고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지도 않고 기분을 바꾸려는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앉아 있었다. 그 시간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짧은 순간을 견디기 어려워했다. 가만히 있을수록 불편한 감정이 또렷하게 다가왔고 어디선가 눌러왔던 슬픔이 떠올랐으며
근거 없는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모든 감정들이 나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다. 왜 지금 나를 보고 있느냐? 나는 마음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었다. 이것이 머무는 연습의 첫걸음이었다. 감정을 고치지 않고, 상황을 바꾸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머무는 동안 마음에서는 다양한 감정들이 올라왔다. 슬픔, 피로, 짜증, 이유 없는 무력감. 그 감정들은 때로 격렬하고 때로 느리게 흘렀다. 나는 그 감정들을 붙잡지 않기로 했다. 판단하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고 그저 지금 이런 감정이 있다고만 인지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감정은 나를 부수지 않았고 나를 지배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감정은 흐름을 갖고 있었다. 흘러오고 머물고 그리고 천천히 지나갔다. 나는 그때 이렇게 깨달았다. 감정은 붙잡을 때 고통이 되고 흘러가게 둘 때 자연이 된다. 감정을 억누르면 고여 썩어가지만 그저 흘러가게 두면 조용히 사라졌다. 머무는 연습을 계속할수록 내면의 불편함 중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바로 두려움이었다. 그 두려움은 지금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봐, 이런 나로 남게 될까봐, 내가 무너질까봐 하는 생각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머무는 동안 나는 그 두려움이 나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의 오래된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려움은 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티며 나를 지키려 했던 감정의 흔적이었다. 두려움의 정체를 이해하자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았다. 나는 그 두려움 옆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었다. 머무는 동안 시간은 이상하게 흘렀다. 평소보다 느리고 조용하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의 깊이를 경험했다. 평소처럼 산만하게 떠돌던 생각들은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가라앉은 마음의 바닥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고요가 올라왔다. 그 고요는 감정이 사라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평온이었다. 이 평온은 외부의 안정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다. 환경이 조용해서 생기는 평온이 아니라 내면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생긴 평온이었다. 머무는 연습을 이어갈수록 나는 마음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감정은 여전히 올라왔다. 불안도 있었고 피로도 있었고 스스로를 비난하려는 충동도 있었다. 그러나 이전과 달랐던 점이 있다. 그 감정들이 나를 부수지 않았다. 그 감정들은 단지 지나가는 현상일 뿐 나의 존재 전체가 아니었다. 도망치지 않고 머무르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 감정은 흘렀고 흐른 뒤에는 그 자리에 작은 공간이 생겼다. 그 공간이 바로 마음이 숨을 쉬는 자리였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고통을 회피하려는 의지보다 고통을 직시하려는 의지가 더 큰 힘을 가졌다. 머무르는 것, 그 작은 용기는 마음이 스스로를 견디는 법을 배우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훈련이었다. 머무르는 법을 이해한 순간 나는 나 자신과 싸우지 않게 되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고 생각을 밀어내지 않았고 내면의 소음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은 그저 나의 일부일 뿐 나의 전체가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했다. 도망치지 않고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은 마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였다. 사람들은 흔히 위로를 외부에서 찾는다. 다정한 말, 이해해주는 누군가의 시선, 혹은 새로운 기쁨이나 자극을 통해 마음을 잠시 덮어두려 한다. 하지만 외부의 위로는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 위로는 감정을 잠시 달래줄 뿐 마음 깊은 곳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위로가 사라지면 마음은 다시 무거워지고 소음은 다시 고개를 드러낸다. 그러나 나는 도망치지 않고 머무는 연습을 이어가며 조용한 깨달음을 얻었다.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위로는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다. 마음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회복의 힘이었다. 우리는 흔히 위로를 불편함을 없애고 고통을 지우는 일로 생각한다. 하지만 마음은 고통이 지워질 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둘 수 있을 때 위로를 느낀다. 나는 어느 작은 카페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무거움도 그냥 나의 일부일 뿐이다. 그 말은 감동적인 문장도 아니었고 무엇을 해결해주는 말도 아니었다. 그러나 마음은 그 문장 속에서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은 감정을 인정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감정을 인정받은 마음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 저항이 사라지면 고통은 조금 가벼워진다. 마음이 스스로를 위로할 때 사용하는 기술 중 하나는 아주 작은 거리두기였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닌 그 감정을 나로부터 살짝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는 일. 나는 내 감정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너는 지금 나에게 와 있지만 너는 나 전체는 아니야. 이 말을 마음속으로 건네는 순간 감정은 밀어내지 않았는데도 마치 물러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감정과 나 사이가 조금만 떨어져도 감정의 파동은 훨씬 약해진다. 그 거리만큼 내가 숨을 쉴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이해하려면 고통을 의지의 현상으로 바라보라고 했다. 즉, 고통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 거리두기는 마음이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섬세한 위로였다. 내면의 소음이 울릴 때 마음은 스스로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하나는 책망하는 말, 다른 하나는 지지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나는 오랜 시간 전자를 사용해왔다. 왜 이 정도도 못 견디지? 왜 이렇게 약해졌지? 너는 또 흔들리고 있구나. 이 말들은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러나 마음이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는 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머무는 연습을 하며 내 마음속에서 이런 말들을 듣기 시작했다. 괜찮아. 지금 힘들어도 좋다. 너는 이 감정 속에서도 살아있다. 천천히 해도 된다. 도망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들은 외부의 위로보다 훨씬 강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지지의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위로받을 때보다 스스로를 받아들일 때 훨씬 깊은 평온을 경험한다. 나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놀랍게도 마음이 원하는 것은 성공도 변화도 위로의 말도 아니었다. 마음은 단지 존중받고 싶어 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기를, 감정의 이유를 묻지 않기를,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 않기를 바랐다. 마음을 존중한다는 것은 감정의 흐름을 통제하지 않고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허락하는 일이었다. 존중받은 마음은 조금씩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한다. 그 치유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느리지만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다. 나는 오랜 시간 마음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더 강해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강함은 고통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자신에게 부드러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겨울 새벽 나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마음에게 이렇게 말했다. 힘들지? 그래도 괜찮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 한 줄이 내 마음을 구했다. 그 순간 마음은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미세하게 가벼워졌다. 나는 깨달았다. 마음은 따뜻함으로 움직이며 그 따뜻함은 자기 자신에게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기술을 익히면 외부 세계가 주는 자극은 더 이상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감정은 흔들릴 수 있어도 그 흔들림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받쳐주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조용한 밤 창밖의 불빛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실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해방이었다. 외부의 누구보다 내 마음이 나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비로소 알았다.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은 다시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감정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조금씩 키워간다는 뜻이었다. 사람은 흔히 강함을 잘못 이해한다.
감정을 억제하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강함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사유에서 강함은 외부로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자라나는 안정성이었다. 그리고 그 안정성은 의지를 억누르고 지배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태어났다. 마음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시작한 뒤 나는 견딤의 의미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 감정의 폭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갑작스러운 불안, 설명되지 않는 슬픔, 어디서 시작된지도 모르는 공허감. 사람들은 이 폭풍을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폭풍은 피한다고 멈추지 않는다. 외면한다고 지나가지도 않는다. 폭풍이 지나가는 순간은 오직 한 가지 길뿐이었다. 그 폭풍을 통과하는 것. 통과한다는 것은 폭풍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흔들리되 쓰러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어느 저녁 마음속에서 이유 없는 불안의 물결이 크게 일렁이던 시간이 있었다. 그 순간 예전처럼 회피하거나 무언가로 덮어버리지 않고 그 불안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음이 속삭였다.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괜찮다. 그 말 한 줄이 폭풍을 통과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 고통은 강하지만 고통을 향한 태도는 그 고통보다 훨씬 강력하다. 나는 감정을 견디는 순간 감정의 지배력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불안이 올라와도 나는 불안 자체가 되지 않았고 슬픔이 찾아와도 나는 슬픔으로 녹아들지 않았다. 감정이 내 삶 전체를 덮지 못한 이유는 내가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감정을 부정하면 감정은 더 커지고 인정하면 감정은 작아진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의지는 세계를 흔들지만 의지를 바라보는 정신은 흔들리지 않는다. 관찰하는 나가 커질수록 감정은 자연현상처럼 흘러갈 뿐 나를 삼키지 못했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단단함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많은 사람들은 견딘다는 말을 무기력과 혼동한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이 고통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머무르는 것은 무기력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점이었다. 회복은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을 때 시작된다. 나는 어느 늦은 밤 감정을 견디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눈앞의 세상은 아무 변화도 없었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아주 작은 진전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진전은 소리도 없었고 극적인 변화도 아니었다. 그저 무너질 것 같았던 마음의 바닥에서 미세한 안정의 기운이 스며나온 것이다. 아, 내가 나를 버티고 있구나. 그 사실 하나가 나를 구해냈다.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 자신의 중심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심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만들어진다. 마음이 평온할 때는 중심이 자랄 기회가 없다. 왜냐하면 중심이란 흔들림을 견딘 시간만큼 생겨나는 힘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순간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그 감정을 지켜보는 내 마음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는 불안이 오면 불안이 곧 나였고 슬픔이 오면 슬픔으로 가득 찼고 공허가 오면 나도 함께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의 파동 속에서도 그 파동을 바라볼 수 있는 나만의 중심이 생겼다. 그 중심은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화려하게 나타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조용한 단단함으로 감정을 견딘다는 것은 마음에게 거짓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주는 일이다. 마음이 고통 속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때 그 경험은 마음의 깊은 곳에 이렇게 기록된다. 너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 한 줄의 경험은 수백 번의 위로보다 강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은 마음이 스스로 증명해낸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 후부터 마음은 두려움의 크기를 이전처럼 크게 보지 않았다. 고통이 찾아와도 그 고통이 나를 부순다고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버텨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경험이 마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감정을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침묵이 올라온다. 이 침묵은 고통이 사라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긴다. 그 침묵은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느끼게 한다. 괜찮아. 흔들리되 너는 여전히 너다. 나는 그 침묵을 내면의 평온이라고 부른다. 이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견딘 시간의 깊은 층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평온이다. 마음이 스스로를 견디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나를 버티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마음의 소음을 견디고 감정의 파동을 바라보며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던 시간들은 내 안에서 아주 조용한 힘을 키워냈다. 그 힘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형태도 아니었다. 하지만 고요한 방 안에서 문득 혼자가 되었을 때 그 힘은 분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예전처럼 불안한 정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침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도 않았다. 혼자 있음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고 오히려 마음을 쉬게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평온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제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고독은 마음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공간이고 외로움은 마음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시간이다. 과거의 나는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지 못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의 소음이 커진다고 믿었고 고요한 순간에 떠오르는 불안이 나를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을 견디는 법을 배운 뒤 나는 고독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 고독은 마음이 자신의 온도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어떤 의무도 아닌 순수한 나만 남는 시간. 혼자 있어도 괜찮을 수 있다는 사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해방이었다.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무너지고 고독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다시 선다. 나는 이제 후자의 사람이었다. 여전히 내면에는 소음이 있었다. 마음의 두려움, 과거의 흔적, 근거 없는 근심 등이 천천히 움직이며 속삭였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제 나를 흔드는 힘을 갖고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있었고 그 소리를 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소리는 여기 좀 봐달라는 마음의 작은 요청일 뿐 위협도 아니고 파괴의 신호도 아니었다. 소음을 두려워하지 않자. 소음은 자연스러운 배경음처럼 흐르는 현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 배경음 위에 내 숨의 고요가 자리 잡았다. 모든 여정의 끝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마음이 나를 용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몰아붙였고 비난했고 조급하게 다그쳤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자꾸 다치고 상처를 쌓아갔다. 하지만 마음과 머무는 시간을 반복하면서 나는 마음이 결국 나를 향해 이런 속삭임을 보내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너를 탓하지 않는다. 너는 너대로 괜찮다. 마음이 나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용서라는 말이 필요 없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화해였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방에 앉아 조용히 책장을 넘기다가 나는 문득 깨달았다. 지금 나는 외부의 안정에 기대지 않고도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평온은 누군가의 말에서 오지 않았고 어떤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것도 아니었다. 그 평온은 오랫동안 기울고 흔들렸던 내 마음이 마침내 중심을 찾은 것에서 오는 평온이었다. 중심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 중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이 어떠하든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난 뒤 나는 마음의 중심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지점임을 깨달았다. 나는 그날 새벽 조용히 눈을 감은 채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낯선 평온을 느꼈다. 그 평온은 너무 조용했지만 분명한 존재감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 평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어도 괜찮다는 감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람은 누구와도 평온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과 평온해지는 것은 아주 큰 여정을 통과한 뒤에야 가능하다. 마음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고 두려움도 더 이상 파도가 아니었다.
나는 나에게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오랜 시간 마음을 버티는 법을 배우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 여정의 끝에 다다르자 깨달은 것이 있다. 나는 마음을 버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를 버틴 것이었다. 내면의 소음을 듣고 감정의 파동을 받아들이고 두려움과 함께 머무르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온 모든 시간이 마침내 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마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는 결국 서로를 견뎌내는 법을 배웠구나. 그 말은 누군가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향한 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처음으로 완전한 평온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다스리거나 고통을 없애거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내면의 평온을 얻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이 가르쳐 준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마음을 억누르거나 고치려고 애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고 그 소리를 피하지 않고 함께 머물고 흔들리는 순간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은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대부분 내 마음이 나에게 건네는 말과 태도였습니다. 과한 기대, 스스로를 향한 비판, 두려움의 그림자, 통제하려는 의지. 이 모든 것은 내 삶을 이끌어준 힘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가장 큰 무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의 정체를 이해하고 나니 나는 더 이상 그 무게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싸우는 대신 바라보고 거부하는 대신 받아들이고 도망치는 대신 머물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극적이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마음의 결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배웠고 스스로를 지탱하는 법을 익혔고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마음이 스스로를 견딘다는 것은 고통을 이겨내는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는 깊이의 문제였습니다. 이해가 생긴 마음은 견고해지고 견고해진 마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마음은 고요 속에서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는 너와 함께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위로를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판단에 마음을 잃지 않아도 되며 어떤 고독도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바깥이 아니라 마음 그 자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견디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깊고 조용한 평온입니다.